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자랑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만관부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 주요 이제 뉴스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무엇을 또 메인 뉴스로 내놓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의 이제 메인 뉴스를 이렇게 또 가져왔는데, 메인으로는 이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졸지아에서 이제 상원 투표가 있었다고, 이제 마지막 상원 이제 투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졸지아에서 이제 월녹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 상원에서는 과반석 이상 51석을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됐다, 상원에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더 다음 대선에 나올 이유가 생겼다, 훨씬 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그 옆에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은 China scraps most COVID testing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quarantine rules 이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거의 다 없앴다고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quarantine rule도 거의 다 굉장히 또 완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또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3대 지수 모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뭐 0.1%, 0.2%, 0.5%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또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크립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지금 물러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투자할 돈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밑에는 또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푸틴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계속 공격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공군 기지까지 이틀 연속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푸틴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국토 안보 회의를 뭐 개최를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푸틴은 이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쓸 각오도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쟁이 훨씬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본 그 월스트리트 뉴스, 이 월스트리트 조널 뉴스랑 비슷하죠.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은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지금 엄청나게 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프로테스트 때문이다. 엄청난 시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바로 그 옆에는 또 이 졸지아 이 상원 의원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게 또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AP 통신에서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졸지아 상원 의원 이 투표 결과 민주당이 이겼다. 월녹이라는 이 분이 이 민주당 이 상원 의원으로 이제 졸지아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힘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년 초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출마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 바이든 여사 있지 않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자신의 남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이 대선 운동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대선 출마를 아마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BBC 뉴스에서는 이 뉴스가
뉴스가 지금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파들 25명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체포를 했냐면은 이 구구파 25명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25명을 체포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 세계 어디나 구구파가 좀 극성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이렇게 특히 우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진 사람들은 좀 과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구테타를 지금 이 시대에 독일에서 독일에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붙잡혀가지고 아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로이터 통신이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조금씩 올리겠다, 조금 완화를 하겠다, 금리 올리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제 달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캐나다 달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달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캐나다 뱅크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캐나다 달러는 지금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뉴스들, 이 메인 뉴스들을 이제 또 다 봤으니까 제가 또 본 다른 뉴스들도 한번 쫙 훑어보자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인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졸지아 이 상원의원 투표입니다. 이 상원의원 투표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상원에서 과반수 이상 51석을 차지를 하게 됐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도 이 재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다시 나오는 거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 더욱더 힘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다음 달이죠. 내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2024년도에 이제 대선으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또 라이벌인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탈세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졸지아에서도 지지 않았습니까? 이 졸지아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겼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조금 더 힘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 졸지아에서도 지금 민주당한테 져가지고 트럼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이 탈세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정치 생명이 완전 끝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는 아주 악재 중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그 에어태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어디다 부착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어디에나 이것을 트래킹을 하거든요. 이것을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래킹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지금 미국에서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은 스토킹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을 하려고 이제 여성한테 뭐 어디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에 어디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던지 아니면은 여성 가방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던지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스토킹을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한 여성 2명이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플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거는 그 스토킹을 하는 그 남성이 잘못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과체중 국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굉장히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하거나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간편하게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햄버거, 뭐 감자튀김, 이런 콜라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살이 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다이어트가 굉장히 또 화두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현금을 보상을 하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느 한 앱을 찾는다고 하면은 많이 걸어 다니면은 많이 걸어 다닐수록 돈이 이렇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뭐 몇십 전씩 이렇게 또 쌓이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많이 걸으면은 많이 걸을수록 돈을 받는 그런 현금 보상 서비스를 하면은 훨씬 더 다이어트에 이 체중 감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돈이 최고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들이 이 킬러 로봇, 이 로봇가 여기 딱 나와가지고 총이 달려가지고 이 킬러 로봇을 총이 달린 진짜 살상을 할 수 있는 이 킬러 로봇을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 단체가 반발을 하고 나서가지고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길거리에 이런 킬러 로봇이 이 로보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로봇들이 총을 이렇게 장착을 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또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해킹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쏜다고 하면은 그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오늘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웠다가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이제 사우디가 별로 필요 없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이제 자신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가는 계속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이랑 이렇게 또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이 사우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시진핑은 사우디로 넘어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사우디랑 무슨 또 거래가 있는지 나중에 또 뉴스에 올라가면은 디테일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또 뉴스로 알려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 혼전 섹스를 한다고 하면은, 혼전 성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약에 혼전, 결혼을 하지 않고 무슨 원나잇 같은 것을 즐기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사귀는 사이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갖거나 한다고 하면은 1년 정도의 이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 법안을 통과를 한 것을 두고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엄청나게 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뇌물을 또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뇌물 받은 금액이 뭐 상상을 초월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성분이신데 이 부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6년형 징역 6년형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죄를 좀 더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몇 조 단위로, 이제 한국 돈으로 몇 조 단위로 돈을 이렇게 또 뇌물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몇 조 단위로 먹었는데 6년형만 산다면은 그거 이득 아닌가요? 괜찮은 장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마이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메이카에서 살인율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인율이 급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갱단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메이카 정부에서는 이 갱단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엘살바도르에서도 갱단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메이카에서도 갱단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하고 멕시코도 조금 정말 위험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갱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설치고 다니는 나라는 바로 브라질하고 멕시코인데, 여기에서도 좀 갱단들과의 전쟁을 좀 선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다가 이렇게 또 내리막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여력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의 경기를 이 미국의 경제를 침체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소프트 랜딩은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내년쯤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아마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들고 있는 거 팔아라. 매도를 지금 권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투자 은행들에서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지금 이렇게 주식 떨궈 놓고 지네들이 다 살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네들이 풋옵션을 놓고 지금 주식이 떨어져야 하니까 떨어져야지 풋옵션에서 자신들이 돈을 버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월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금리가 5%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급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2차 대전 때만큼의 이 미국의 경기가 이 경제가 엄청나게 뒤엉켜 있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뉴스들이 굉장히 또 나쁜 뉴스들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이 직원들을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빅테크에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IB 있지 않습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이런 투자 은행들에서 또 여기에서도 감원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모건 스탠리를 본다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1,600여 명을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에 이어가지고 이런 투자 은행들도 감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감원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심각하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아리조나에서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 이제 공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슨 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뭐 행사 같은 거가 있었는데 이 행사 때 미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모두 다 모였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 아리조나 TSMC 공장 이렇게 행사에 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팀 쿡 있지 않습니까? 애플 CEO 팀 쿡도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CEO도 이렇게 TSMC에
understand.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아리조나 이 TSMC 이 공장 만드는 이런 행사에 이런 엄청난 거물들이 아리조나에 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TSMC가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최첨단 칩들을 이제 생산을 해낼 건데 이제 여기에서만 한 10,000여 명 가량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애플 팀 쿡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빨리 미국에서 생산이 된 이 애플 칩을 우리 애플 제품에다가 넣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리조나 이 TSMC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칩들은 3나노급 칩들이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TSMC는 이 아리조나 공장 짓는 거에다가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힌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이번에는 태국 있지 않습니까? 태국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 테슬라 자동차들이 지금 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10,000여 대 이상이나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국으로도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이 된 이 테슬라 자동차들을 이 동남아시아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태국에서도 이 테슬라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태국에서도 이 테슬라 자동차 이제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했나? 네, 이 프로젝트 타이탄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애플에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플에서 이 애플카 만드는 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완전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레벨 5, 레벨 5급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계속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5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안에 핸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안에 핸들이 없고 그리고 페달도 없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타면은 차가 알아서 가는 그런 자동차인데 애플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려고 계속해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폭 축소를 했다고 하네요. 목표를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애플카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리웨이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애플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완전히 축소를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애플 자동차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2026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한 3, 4년 남지 않았습니까? 야, 만약에 3, 4년 뒤에 진짜로 애플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전기차가 그러면은 테슬라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충성 고객들이 있거든요. 애플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애플 자동차 많이 또 사지 않을까 테슬라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메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언론사들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뉴스를 만드는 건데 너네들은 그냥 퍼가는 것뿐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압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뉴스 때문에 나오는 그런 수익들은 언론사들과 이 수익을 나눠라 라고 이 정부 쪽에서도 의원들도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네들이 압박을 할 거면은 우리 페이스북은 언론사 뉴스들을 모두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이 페이스북에서는 언론사 뉴스들을 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보잉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잉 747 여러분들 한 번씩은 타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륙간,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런 비행기들은 보잉 747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777이나 뭐 787 이런 기종들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보잉 747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보 비행기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4기나 달리고 그리고 1,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로 가는 것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그런 여행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어버스에서는 A380 있지 않습니까? 2층으로 된 엄청나게 대형 초대형 여객기, 이것을 생산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보잉에서도 이런 전보 여객기들은 이제는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생산한 지 50년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보잉 747이 생산한 지 50년이나 된 이 보잉 747 드디어 단종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객기는 이렇게 엄청난 초대형 여객기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가는 한 4% 정도 내려가지고 국제 유가 72달러대까지, 그러니까 7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유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거죠.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돈이 오일한테 많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중동에만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요. 중동하고 그리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봤자 별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또 많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들이 또 많이 성행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4,00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48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9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10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LA 카운티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LA 계신 분들은 실내에 들어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기들,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이 독감이라든지 플루 아니면은 RSV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감기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기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3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감기 퍼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네 약국들마다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이 지금 동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모두 매진이 돼가지고 감기약이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나 플루나 이런 거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죠. 요즘 들어서는 이 감기가 한번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파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감기 같은 거 안 걸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마스크 실내 안에서 잘 쓰고 다니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 독감 주사도 접종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도 잘 접종하시고, 그리고 손도 잘 씻으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잘 막을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미 육군, 미국에 있는 군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
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 뉴스 채널들에서 메인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완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PCR 검사, 전원 PCR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폐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것도 많이 완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8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이 모스크바 바로 옆에까지 공격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틀 연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여러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합니다. 뭐 3-4명인가 죽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왜 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민간 이 인공위성 서비스 기업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이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폭격기가 날아오면은 그냥 이 폭격을 맞아야 하나요?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이 폭격기를 띄우기 전에 공격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을 개조를 해가지고 폭격기 있는 이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푸틴한테 엄청난 굴욕이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의 방공망 체계가 허술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무기들도 쳐들어와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은 엄청나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국토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까지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푸틴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수 군사 작전, 이거 전쟁인데 계속해가지고 푸틴은 이것은 특수 군사 작전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수 군사 작전은 아마도 더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것에 맞는 또 응징을 해줘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크림반도까지 되찾으려고 엄청나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 크림반도까지 모두 다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 2022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충분히 받을만 하고요. 그런 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계속해 가지고 키이우에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반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러시아에서 14대 정도의 이란제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란제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14대 모두 격추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굴욕입니다. 굴욕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정밀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포탄 같은 거, 장거리 포탄 같은 거 거의 다 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가고 있네요. 러시아는 미사일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몇 차례 이제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몇 차례 더 공격을 한 뒤로는 아마도 미사일 쓸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한테 또 비난
비난의 화살이 러시아가 또 쐈거든요. 아니 너네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나라까지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공격을 할 만한 그런 무기를 우리는 제공을 해준 적이 없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무기는 전부 다 방어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런 하이마스 같은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네,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조작을 해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공격을 한 것은 미국이 지원을 해준 무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드론 같은 거를 아마 개조를 한 것 같아요.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상생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빨리 좀 끝나야 하고요. 전쟁이 끝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그런다고 하면은 내년에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조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오겠지만 그래도 내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잘 오르지 않을까. 전쟁이 끝나면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